안녕하세요, 코지입니다. 오늘도 역시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맥OS 베타 11인 빅서를 설치를 해버렸어요. 제가 이전에 모하비 베타 버전을 깔았다가 로직보드를 한번 날려먹어서 수리를 한 이력이 있는데 이 사람의 궁금증이라는 건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그래도 다행히 이번에는 이 베타 버전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잘 돼서 이틀 동안 사용을 잘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빅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빨리 한번 짚어보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빅서를 만나러 가시죠. 이 빅서라는 이름이 이 캘리포니아주 서부에 있는 국립해양생물보호구역의 이름이라고 해요. 자, 그럼 먼저 이 빅서의 UI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에서 20년 만에 이 버전을 10에서 11로 변경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느껴지는 게 아마 이 버전이 이전과 다른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는 어떤 예상을 좀 하게 만들어줘요. 바로 맥OS와 iOS 그리고 iPadOS의 통합을 위한 이 변화의 스타트가 이 빅서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느낌을 좀 줘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빅서의 UI는 거의 아이폰과 아이패드와 흡사한 이미지로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파인더나 메일과 같은 이런 기본 앱들 이런 아이콘들이 아이폰과 비슷하게 둥글둥글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전 모하비와 이렇게 비교하면 확실히 느껴지시죠? 전체적으로 아이콘들이 정말 예뻐지긴 했지만 메시지와 페이스타임 그리고 설정과 같은 이런 아이콘들은 뭔가 그림자들이 들어가면서 이번 이미지와는 좀 다르게 이 깔끔한 이미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변경이 개인적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드라이브와 같은 아이콘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전 버전과는 다르게 확실히 조금 더 메탈스러워진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드라이브를 클릭해서 파인더로 들어가면 파인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시스템 환경 설정에 이런 아이콘들도 정말 예쁘고 깔끔하게 바뀌었는데 이 좀 아쉬운 건 저 알림의 종이 좀 제 눈에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올드해 보이긴 해요. 그리고 상단에 이런 상태창의 이 아이콘들이 정말 귀염귀염해졌어요. 여기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이 제어 센터인데요. 이렇게 딱 눌렀을 때 아이패드의 제어 센터처럼 이 맥북의 설정을 한눈에 볼 수가 있고 쉽게 설정까지 가능해요. 배터리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배터리 상태와 현재 지금 배터리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환경 설정을 이렇게 누르면 배터리의 사용 내역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블루투스도 이렇게 누르면 한눈으로 블루투스 장치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 아이콘들도 정말 귀여워졌습니다. 사운드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바를 움직여서 사운드 조절이 가능하고요. 출력 장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이콘으로 변해서 쉽게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어요. 알림창도 이렇게 누르면 대화 내용도 이렇게 나오고요. 아래는 이렇게 위젯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위젯 편집을 눌러서 사용자에 맞게 위젯을 이렇게 배열하고 추가하고 삭제할 수가 있어요. 사파리 창도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사파리 창의 우측 하단에 이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가 사파리 창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배경도 넣을 수 있고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진짜 깔끔하고 예뻐지고 귀염귀염해져서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드는 UI예요. 자, 그러면은 빅서를 설치하고 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들이 정상적으로 구동을 하는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는 영상 편집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파이널 컷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파이널 컷을 실행을 하면 짜잔, 정상적으로 다 작동을 해요. 뭐 편집하면서 버벅거림이나 이런 것도 아직까지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진짜 이 부분은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 카카오톡 PC 버전이 또 중요하니까 이렇게 카카오톡을 실행을 하면 카카오톡도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iOS 14에서는 뭐 튕김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 PC 버전에서는 그런 튕김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맥에서 사용하는 엑셀, 파워포인트 등등 이런 문서 편집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다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드롭박스를 사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이 드롭박스 같은 경우는 실행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드롭박스뿐만이 아니라 이 구글 드라이브와 같은 이런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가 다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업데이트 하실 때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열과 관련
관련된 부분인데요. 발열 같은 부분은 제가 설치를 하고 나서 약 15분에서 20분 정도는 발열이 확 올라왔어요. 그래서 팬이 엄청나게 시끄럽게 돌아갔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발열이 심하게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배터리가 광탈이 됩니다. 30분 정도도 사용 안 했는데 막 10%가 확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충전기를 꼽은 상태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직 이 부분은 뭐 크게 염려되진 않아요. 그리고 외장 USB 연결도 정상적으로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외장 모니터도 정상적으로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iOS 14와 macOS 빅서 같은 경우 이전 베타 버전과는 좀 다르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때 큰 불편함을 못 느낄 정도로 잘 구동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베타 버전은 언제 어떤 오류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부분이 조금 고민이신 분들은 나중에 정식 버전이 나왔을 때 업데이트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어떻게 오늘도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